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폭넓게 말하면 전자기기지만 제가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 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노트북이나 편집 앱, 그리고 제가 자주 쓰고 다니는 헤드셋까지 되게 문의가 많았어가지고 그 제품들의 장단점 같은 걸 말씀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소개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어서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소개 영상을 약간 2019년 버전으로 다시 찍어달라는 말이 많았는데 바뀐 게 정말 많이 없어가지고 안 찍고 있는 영상이기도 해요. 저는 핸드폰이 이게 중3 때 샀으니까 거의 횟수로는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종은 아이폰 SE고요. 제가 이 핸드폰을 구매할 때쯤에는 SE가 거의 다 이제 단종되고 들어가야 할 때쯤이어서 원래는 32기가에 실버 아니면 로즈 골드로 사고 싶었는데 남은 게 64기가에 골드밖에 없어가지고 64기가짜리 골드로 구매를 했었고요. 폰 케이스는 예전에 어프어프에서 구매했던 제품을 끼고 다니고요. 폰 케이스 소개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폰 케이스도 한 2개밖에 없어요. 이거랑 어프어프에서 산 거 하나 더 있고 나머지는 항상 투명 케이스에 이것저것 넣고 다니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케이스도 별로 없고요. 그냥 핸드폰 오랜만에 보여드리자면 잠금화면은 샤이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경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딱히 눈에 띄게 바뀐 거라고 넷플릭스가 더해진 것 정도? 말고는 앱도 거의 다 쓰던 것들 쓰고 거의 옆에 있는 위젯도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SE의 장단점? 장점이자 단점인 건 사이즈가 작다는 거? 작다는 게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단점은 화질이 조금 다른 아이폰들에 비해서는 조금 딸린다는 거? 근데 그래도 아이폰이라서 화질이 좋긴 좋고요. 이게 제 핸드폰이라서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6S나 7S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 친구들 아이폰 기본 카메라 색감은 되게 차가운데 제 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약간 오밀조밀 옹졸하게 그렇게 찍히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아이폰 SE 카메라들은. 그리고 그냥 한 손에 딱 들어온다는 장점이랑 솔직히 옛날 그 아이폰 기종들이 디자인은 예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예쁘다는 점? 그리고 저는 용량도 나름 큰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약간 렉이 먹기는 해요. 좀 오래 쓰기도 했고. 근데 딱히 제가 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장단점을 말씀드리기에는 글쎄요. 그냥 아이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저렴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를 생각하신다면 SE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좀 화질 때문에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바로 이 헤드셋인데요. 이 헤드셋 문의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더보기란에도 정보를 적어둔 제품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가지고 받은 거여서 가격대는 한 15만원? 약간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품명을 몰라요. 이게 여기 쓰여 있어서 파나소닉 제품이긴 한데 이거를 딱히 제가 정확한 제품명을 몰라서 약간 알려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점. 제가 이거를 받기 전쯤이 진짜 무선 헤드셋을 너무너무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 사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약간 조금 요새 헤드셋 감성이 조금 유행이기도 하고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선 헤드셋을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공모전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상을 타면서 요거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되게 잘 썼었죠. 패션 아이템 마냥 제가 헤드셋이 필요 없는 날에도 그냥 목이 허전할 때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나름 되게 멀리까지 블루투스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살 때 제 야자실 책상에서 노래를 틀고 이 헤드셋을 낀 다음에 화장실을 가서도 조금 뚝뚝 끊기긴 하지만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름 복도가 되게 긴데 그럼에도 이게 연결이 잘 됐던 그런 제품입니다. 요새 무선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어팟이라던가 무선 헤드셋이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무선의 장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선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은 줄이 자주 꼬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짐을 자주 옮기면서 항상 버스나 지하철을 캐리어를 끌고 타는다거나 되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탈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어폰 같은 게 이렇게 세게 빠지면서 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줄이 엉키는 사고들이 많았는데 무선 헤드셋은 그냥 이렇게 딱 쓰고 그냥 밑에는 너무 줄 없이 프리하니까 아무 무슨 활동을 해도 되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미러리스 카메라인 파나소닉 루믹스 GF9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총 수리를 2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다른 카메라를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고장낸 거냐면 떨구고 나니까 여기 렌즈 라인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렌즈가 돌려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전 수리할 때는 5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 링 자체가 고장이 나버린 거라서 한 15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수리에만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단점도 좀 느끼는 게 많았어가지고 계속 수리비 드릴 바에는 그냥 카메라를 바꾸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카메라를 바꾼 건데,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카메라에 컴팩트하게 뭐가 많이 되어 있는 게 되게 기능도 많이 되어 있고요. 필터도 있고 4K까지도 지원이 되고요. 뭐 요런 내장 플래시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다라는 거. 솔직히 파나소닉 라인이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색감으로 되게 색 보정을 안 해도 좀 예쁜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단점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느꼈던 단점이. 이게 항상 카메라를 쓸 때마다 이 줌링을 돌려서 렌즈를 꺼내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약간 브이로그 촬영 같은 거는 걸어가다가 되게 예쁜 거리가 발견하면 빨리 찍고 막 갑자기 뭐 어떤 공연 같은 거 보러 갔다던가 그냥 일상에서는 좀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빨리빨리 촬영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를 꺼내서 전원을 켜서 줌링을 돌려서 맞춘 다음에 찍어야 이게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도 너무 길기도 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놓쳐서 못 찍은 제 일상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에서부터 느낀 단점과 줌이 되게 많이 안 돼요. 이게 아마 4배까지밖에 지원이 안 될 텐데 보통 아이폰도 8배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카메라들은 진짜 줌이 엄청 많이 잘 되는데 얘는 4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불편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살짝만 어두워도 얘가 되게 빛을 못 잡는다고 해야 되나? 밤에는 거의 촬영을 못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막 엄청 어둡지 않은 그런 배경인데 이걸로 딱 눌러서 찍어버리면 되게 어둡게 색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발열 같은 건데요. 얘가 아마 20분 이상 찍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카메라를 식히셔야 된다고 이 경고 메시지를 띄우면서 촬영을 카메라가 다 식을 때까지 이 카메라 자체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약간 언박싱이라던가 뭐 Q&A나 겟레디님이 좀 말이 많은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카메라로 찍으려니까 말하다가 카메라가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멈추고 제가 딴짓하다가 또 카메라 좀 식으면 또 다시 촬영을 했다가 이래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 끊기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냥 이것저것 단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단점도 요 정도인데 사용할 때도 좀 단점들이 많았고요. 그냥 일상 영상 찍기에는 되게 뭐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지만 단점이 너무 많았어서 카메라를 바꾸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촬영을 하고 있는 파나소닉 루믹스 LX10인데요. 원래는 그 일상 유튜버분들께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캐논 G7X인가? 그거를 원래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기를 찾아보다가 캐논 G7X랑 겨룰 만한 게 이 루믹스 LX1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좀 캐논은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카메라 라인이라서 조금 뭐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좀 쓰던 카메라 라인을 쓰는 게 제 자신도 좀 이런 모듈 같은 거 다루는 게 편하기도 하고 색감은 솔직히 파나소닉이 믿을만 하니까 후기를 보고 둘이 좀 뭔가 장점이나 단점도 비슷하면 그냥 이거를 사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딱히 둘 다 그렇게 장단점이 겨룰 만큼 많거나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 LX10이 좀 색감이 밝게 잡히고 뭐 아웃포커싱 그런 초점 잡는 것도 좋다고 하고, 그런 후기들을 봤을 때 제가 자주 사용해본 카메라 라인을 사는 게 좋겠다. 가격대도 비슷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 루믹스 LX10을 샀는데 저는 나름 만족 중인데 이게 제가 하도 막 다루는 게 있어서 약간 카메라 케이스를 좀 사서 들고 다녀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제가 고장낼 것 같아서. 맞아, 제가 이 카메라 산지 일주일 만에 고장을 이미 한 번 냈어요. 이게 제가 게임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과격해져가지고 카메라를 툭 치면서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게 고장이 빵 나더라고요. 수리비가 한 56,000원 정도 나왔는데 벌써 이미 한 번 고친 경력이 있는 카메라지만 예전 그 GF9 쓸 때의 단점들을 나름 보완한 카메라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를 소개한 김에 그 다음 제품인 삼각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자기기는 아니지만 사용하면서 나름 문의를 받기도 했고 약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삼각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맨프로토 제품인데 아마 카메라나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분들은 맨프로토를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학교 기자재로 있는 삼각대들도 다 맨프로토 제품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삼각대를 정말 유튜브를 지금 완전 미니어처 때부터 하면은 거의 한 4,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다이소 삼각대부터 시작해서 뭐 쿠팡이나 이마트에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산 아이들까지 삼각대를 되게 많이 들고 다녀보기도 했고 실험하기도 했는데요. 다 거의 다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정말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좋은 삼각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별게 없는 것 같지만 가격대가 아마 2만 얼마에 구매를 했었을 거예요. 비싼 삼각대들 보면 되게 막 착착착 3단으로도 늘어나고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도 있고 조절하는 것도 있고 나름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보이는 게 달아서 약간 2만 원 값어치를 할까 싶었는데 보이는 대로처럼 정말 단단하고 뭐 나름 이렇게 높이 조절도 돼요. 이렇게 좁게 해놓고 바닥에 놓고 촬영을 하면은 좀 높게 촬영이 되고 이걸 다 펴서 촬영을 하면 또 이제 높이가 낮아지기도 하고 또 이게 되게 안정감 있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고정했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색깔을 꾹 누르면 이렇게 얘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공 마냥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카메라 각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 영상 찍을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도 좋고 또 이 정도 길이감이 딱 미러리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일상 영상 찍기도 좋고 집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거치를 해서 찍기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저렴한 삼각대들을 많이 사서 돈 낭비를 하는 것보단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삼각대를 사길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각대도 매우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자기기는 바로 제 아이패드입니다. 이 아이패드가 아마 제가 호주에서 중1인가 중2 때 미술 뭐 약간 그런 방학 동안 하는 미술 캠프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타가지고 얼떨결에 아이패드 미니를 받았었는데요. 이 케이스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되게 케이스도 흐물흐물한데 이거 아마 쿠팡에서 되게 저렴하게 한 2, 3천 원에 샀던 케이스일 거예요. 그냥 제 아이패드 보여드리자면 잠금화면은 지금 기범이고요. 배경화면도 샤인인데요. 아이패드 소개 영상은 딱히 찍은 적은 없지만 정말 보여드릴 게 없는 그냥 아이패드입니다. 딱히 별다르게 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요새는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호주 살 때는 아이폰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이 아이패드 미니를 받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나간다 하면은 맨날 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찍었었는데 나름 애플 제품이라서 이것도 화질은 나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저장 공간도 많은 것 같고 이거 몇 기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실버일 겁니다. 아이패드가 다른 컬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는 제가 뭘 하냐면 가끔 인강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EBS랑 시원스쿨 이런 거 있고 거의 넷플릭스를 보는 데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넷플릭스가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SNS 앱이랑 그냥 이것저것 것들 아이패드도 정말 소개할 건 없지만 그냥 저한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저의 맥북입니다. 이 맥북을 아마 제가 중1 때 호주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샀었을 거예요. 호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을 거의 다 노트북으로 진행을 해요. 선생님께서 숙제 같은 것도 다 파일로 노트북으로 주시고 또 수업 내용도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고 수업 중에도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수행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되게 노트북 사용을 많이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학 전에 꼭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그 준비물 리스트 중에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저렴한 노트북을 사려다가 엄마가 기왕 노트북 사는 거 약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노트북을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좀 거금을 들여서 샀었는데 가격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100 얼마에 샀을 텐데 호주에서 샀다 보니까 제가 한국 들어올 때 텍스프리 그 세금 면세 받으면서 아마 10만 원인가 얼마를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총 얼마에 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몇 년형이냐면 제가 이것도 거의 횟수로는 5년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5년에서 4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얘도 2013년형일 텐데 여기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쓰여 있네요. 제 거는 일단 맥북 에어입니다. 맥북 프로 쓰는 친구들을 봤는데 약간 조금 두꺼워요. 얘는 이렇게 좀 얇게 되어 있는데 맥북 프로 쓰는 애들은 막 CD 꽂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좀 케이블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맥북 에어는 정말 컴팩트하게 얇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키보드 패드도 그냥 쿠팡에서 저렴하게 1,000원인가 2,000원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노트북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을 하는데 조금 자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버거운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뚝뚝
끊겨요. 그리고 요새는 애가 많이 늙어가지고 좀 편집 앱을 켤 때마다 윙윙윙윙 거리면서 좀 막 되게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요새는 조금 버거워하는 게 있는데 나름 이때까지 수리 한 번 안 받고 저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실 이 애플이 한글 파일들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뭐 공모전이라던가 학교 숙제 같은 건 다 한글 파일로 보내주시는데 저는 한글 파일이 안 열려서 답답했던 적이 조금 많았어요. 그냥 애플 자체의 문제니까. 그거 빼고는 맥북 에어로서의 단점은 저는 딱히 정말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그냥 좀 버거운 편집을 할 때만 조금 그렇게 노트북이 버거워했다는 점 말고는 편집 프로그램도 나름 잘 돌아가고요. 여기에 일러스트, 포토샵, 뭐 브릿지, 어도비 라인도 다 깔려있는데 다 잘 돌아가고요. 저는 정말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맞다. 이게 아마 제가 용량을 얼마짜리로 산지는 모르겠는데 편집을 하다 보면 되게 그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특히 파이널 컷 같은 경우가 어도비 프리미어랑은 다르게 어도비 프리미어는 그 영상 파일을 그냥 담아두고 하는 거라서 그 파일이 사라지면 그 프로젝트에서 그 영상도 없는 파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불러오기 하면은 그 라이브러리에 영상이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우더라도 라이브러리에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집이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영상들을 여기에 다 저장하려니까 좀 피스 오브 미 같이 좀 영상 길이가 길고 영상들이 많은 걸 편집할 때는 얘가 저장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대신 그래서 요새는 외장하드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외장하드는 그냥 저렴하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레토라고 핫핑크색인데요. 이 스누피 스티커는 미미도넛에서 샀던 거 붙인 거고 외장하드들이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은 제가 외장하드 전에 거를 한번 떨궈가지고 외장하드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편집하던 것들을 다 날렸던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번에 공모전 가서 받은 이 캐리어 파우치 되게 딱딱하거든요. 여기에 이 친구를 넣어 다녀요. 안전하게. 요새는 진짜 완전 공주님 모시듯이 모시는 외장하드입니다. 조금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외장하드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저장 공간을 돈 주고 늘릴 수가 있대요. 노트북 자체에. 근데 그러려면 10얼마가 드는데 이 외장하드는 아마 4만원? 5만원대에 사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건 이렇게 들고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모든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좀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불편하면 그냥 그걸 불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장단점 같은 거를 좀 뭔가 잘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노트북, 어떤 핸드폰, 어떤 헤드셋을 쓰는지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